국정원은 불법 해킹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무시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우리 당의 6.15 예정된 삭제 복구와 관련된 기술 간담회 6대 요구사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국정원은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알아낼 것 없이 자료 제공이나 정보 공개를 못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술 간담회는 시간 낭비로 보입니다. 국정원이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의가 여기까지일 뿐이라는 사실만 분명해졌습니다. 국정원은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서로 상충되는 주장, 말도 안 되는 것 주장으로 국민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안보에만 무능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간담회는 국민들의 가진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진실은폐를 위한 간담회로만 우리 당과 국민들을 위한 좌석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지금 롯데그룹 사태로 재벌들의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입니다. 총수 일가가 소수의 지분을 가지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편법, 불법을 동원하면서 재벌은 국민경제의 성장 동력이 아니라 국민경제의 리스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재벌에게는 끊임없는 관용을 베풀고 특혜를 주어왔습니다. 그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펴왔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관용과 투자의료 고취의 용도로 참여를 받아왔고 감옥 생활에서조차 편의를 봐주고 질병을 핑계로 애용병원에 입원실에서 세월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이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번 박근혜 정부가 경제를 살리고 싶다고 한다면 노동시장 문제로 회피할 것이 아니라 재벌 문제를 먼저 거론하고 우리 기업들에 관한 문제들을 살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재벌 기업은 노동기업보다 먼저 한국 경제 리스크 개선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밝혀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여성 독립운동가 260명을 기억하고 전시하는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제가 해방 후 70년을 친일과 변절과 독재가 당당한 그들만의 분위기였다라고 발언했다고 역사적 편향된 시각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역사적 진실에 맞지 않는 편향된 시각이었는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266명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그동안 독자적인 항일운동가로서 평가받지 못하고 이제 70년 광복의 시대에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국자의 항일운동가로서 국민들에게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70년 동안 아직 이런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항일의 여전사였고 항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고 또 투쟁을 했고 항일 독립운동을 통해서 큰 역할을 했던 여성 독립운동가 오늘의 266명, 거기에는
김구 선생의 어머니 박나건 여사도 계셨고 또 많은 저희가 알고 있는 여성 동물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묻혀졌습니다. 그분들은 저명한 남성의 뒤에 묻혀졌습니다. 숨었습니다. 아직 70년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의 사회에 못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라도 이런 이름을 다시 부르는 식은 여성으로 바라보는, 여성을 하나의 이름으로 바라보는 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 할머니 말씀을 하면서 할머니가 영웅적인 항의 투쟁을 하셨지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당일의 투쟁의 역사가 돌아온 방법 이 제국에 반기지 않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구 선생이 32년 홍콩공원에서 윤봉기를 통해서 일제 시라카와 시케미스를 사상하고 현상금 159억이라는 거금을 지켜내고 목숨을 지켜내신 13년의 세월이 있었지만 해방된 이후 김구 선생이 3년 만에 돌아가신 그 상황을 볼 때 과연 해방된 이후 김구 선생이 기다리는 조국이었다. 혹시 김구 선생과 다른 그들만의 조국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 광복 70년에 돌아가야 될 우리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그것이 큰 이유가 돼서 우리 여성 학을 보내는 것과 알고되지 않고 자료도 없고 또 불러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오늘에서야 비로소 공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일부의 편향된 언론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공부실에서 축사 참고자료라고 해서 미리 참고자료를 보낸 내용은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한 말씀과 아주 다릅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거를 비교해서 검토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는 태도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시정되고 교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진실규명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또 막고 있는 듯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비난했고 유가족들을 통회하기도 했고 뉴라이트 단체 공동대표인 이현 변호사를 특조위의 신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부적절한 추천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이미 정부의 받았으니까 진상규명 요구를 그만두라는 이 내정자 이현 변호사의 주장은 세월호 특조위 운영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지 않습니까? 이 자리는 사무처장까지 겸임하는 자리입니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분이 추천되는지는 모르고 8월 11일 국회가 임시국회 중에 이현 변호사를 신임 부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의결이 되기 전까지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가족의 진실규명을 의지 우리 당의 뜻을 저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이어서 류승희 최고위원의 발언이겠습니다. 예, 국정원
해킹 사건의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진실규명의지는 점점 더 사라지고 있습니다. JTBC 무전을 통해서 임 씨가 사망한 다음날 국정원 거래업체에서 서둘러 폐차했다는 의혹이 나타났습니다. 중요한 증거인 차량을 서둘러 폐차한 것 또한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국정원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일반 PC까지 추가로 해킹 시도한 사례를 발견해서 우리 당 관계자들을 2차 고발했습니다. 대선 직전에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해킹한 것인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로그 파일 원본 공개를 거부하는 등 국회의 조사를 무력화하려는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고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국회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국정원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중단하고 국민의 대표라는 본분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NLL 대화로 유출 사건, 국정원 도감청 사건을 두고 국정원과 3년 전쟁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이 민주주의 질서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지난 3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국민의 권력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판에 국정원의 편에 서서 덮으려고만 하니 한심한 일입니다. 권력은 국정원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새누리당은 헌법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민명하에 고용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 핵심은 노동자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등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부담시키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제계와 정부의 고통 분담 노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30대 재벌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1년 사이에 38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10대 그룹 상장사의 사내 유보금은 현재 504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정부가 기업소득 편류세제를 통해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고용, 투자에 나 몰라라 하고 자신의 복감만 채울 생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희생하라고 합니다. 대기업, 재벌은 성역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당이 요구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부 여당의 대승적 차원의 수용을 촉구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누리당 현역 국회의원이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 수사가 굉장히 편파적이다 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겨레 신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아일보에서조차도 이렇게 나왔죠. 새누리당 국회의원 성폭행 의혹을 대충 덮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1차 진술과 추가 진술이 왜 달라졌는지 제대로 조사해라. 그리고 피해 여성을 몇 차례 조사했는데 왜 현역 의원이라고 하는 처음에 고발당한 그 의원에 대해서는 왜 한 번도 조사하지 않느냐.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성추문이 연중 행사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최현희 전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부터 강용석 전 의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당시에 또 성희롱 발언, 마사지걸 발언이죠. 성적 비하 발언이죠. 이거는 정몽준 전 대표의 또 여기자 성추문 성희롱 사건, 안상수 전 대표의 성비하 발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폭력에 가까운 여성 인턴 성추행 사건, 김영태 전 의원의 성추행 사건, 박기태 전 국회의장의 테디 성추행 사건,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서 성폭력 그리고 가족폭력 4대학 근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내부 단속을 이렇게 못하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서 환골 탈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추미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무척 일통무더위가 우리 도시의 국민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동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먼저 절망적인 청년 실업과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 심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이 먼저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위기인 가운데 특히 민생 침체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경제 위기의 원인이 노동계에 있다며 올 연말까지 노동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연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문호 갈등과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총선 대선을 위한 선거 후보 정치적 수사에 그친다면 개혁이 아니라 개혁만 남을 것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제가 위기라고 노동을 압박하면서도 실상은 총투자와 총소비를 늘려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정책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투자와 총소비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경제정책 속에서 위기에 처한 노동 문제도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목표는 보수 진보의 구분 없이 누가 집권을 하더라도 일관된 정책 집행을 통해서 앞으로 이 30년 동안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개혁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노동 문제는 시한을 정해서 압박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의 정의와 인권 수준에 비례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승리와 노력을 대신하겠습니다. 국정원 문제 요약하면 남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국정원과 정부 여당은 기술자인 사무관 한 사람에게 모든 원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그가 주도하고 그가 책임진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조직이 과연 그런 조직입니까? 수억 원을 들여서 구입한 해킹 프로그램, 단순히 4급으로 갓 승진한 기술자 한 사람이 집행할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보 수집 대상, 타겟은 기술자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부의 지시와 타 부서의 의뢰를 받아서 기술자는 기술적으로 그것을 알아낼 뿐입니다. 그래서 해킹 프로그램 구입을 누가 기한하고 결제했는지, 그리고 임 사무관의
업무 보고는 누가 받았으며 그 업무에 대한 지시는 누가 한 것인지, 이 업무 의뢰를 누가 한 것인지, 그의 감독자는 누구인 것인지 조사하지 않으면 이 정보는 밝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조사가 없으면 합리적 의심을 풀 수가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